대표님 말씀을 곰곰이 듣다 보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요인들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그 요인들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네. 어떤 선제 조건들이 좀 부합이 돼야 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좋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죠. 펀더멘탈이죠. 그렇죠. 예. 그게 좋아야 되는 거는 맞고 기업들이 좋기 위한 정책들을 써주는 것이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다. 네. 근데 기업들이 좋은 게 무조건 뭐 세금 깎아주고 그런다고 좋은 건 아니고 네. 적절하게 기업들이 자기의 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상법 개정 두 번째 페이즈에서 왜 걱정을 하냐면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맞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첫 번째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가 들어갔잖아요. 네. 두 번째 감사분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기존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불편한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안착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게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왔잖아요. 안 그래왔죠.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내오던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을 해왔고 그게 단점만 있었냐면 아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산업 전환기에 주도적으로, 그렇죠. 주도적으로 빠른 투자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사회를 비롯한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가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우리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런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그분들이 잘못했던 거, 그 대주주,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잘못했던 거는 그분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만 자기들이 이익, 사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 주주들을 피해를 입힌 거죠. 피해를 입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바꿔주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세법도 마찬가지, 상속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속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배당 성향을 높인다든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ROE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투명하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우리 주총 가보면 주총 많이 해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네, 주총 가보면 사실 본사 직원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러고서 동의합니다. 그거 다 연습하시고 네, 하시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게 주총인가요? 그분들도 물론 사주 갖고 계신 주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정들을 제도화시켜서 만들어가서 일반 주주들이 좋게 만들면 일반 주주들이 또 제대로 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또는 피해를 갖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더 이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기업은 나쁜가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전이 되게끔 게임의 룰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기업들을 뭔가 그냥 악의 존재로 해서 억제는 이런 식의 것들은 조금 천천히 진행해서 이 의사결정상의 어떤 진행을 하도록끔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패키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패키지화된 제도만 만들어진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10년 이상 걸렸죠. 예, 패키지 만들어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그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에 이 관행에 따라서 뭔가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지만 제도에 맞춰서 실질적인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확실히 이제 이 기업 경영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야. 이렇게 체화되는 과정. 그럼 몇 년 걸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과정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데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투자를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런 거랑 나는 무관하게 그냥 돈 버는 것만 볼 거야. 여기는 뭐 거버넌스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기업 이익과 실적만 그냥 보고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문화를 갖고 계속 가면 그럼 하세월인 거죠. 뭐 기업으로도 유인이 안 생기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요구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투자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결국은 이런 게 다 이 일종의 에코티 컬처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걸로만 에코티 컬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제대로 된 거버넌스하에서 경영을 하고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선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게 모두 건전한 에코티 컬처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컬처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방향은 잡았으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초기 기대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전체 100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한 1, 20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80은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일본이 겪었던 과정 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선진 자본시장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기업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조차도 체화시키면서 나가야 이게 이제 완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제가 뭐 이제 이런 업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게 미국에는 연금 부자들이 많다. 네. 연금 부자들이 뭘 투자했냐? 어려운 거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S&P 500 투자했을 뿐이고 맞습니다. 나스닥 100 투자했을 뿐인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부자가 돼서 은퇴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형성이 됐는데 네.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연금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시지만 이 연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코스피 200으로 연금 부자가 되겠다 또는 삼성전자 투자해서 연금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베네핏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했을 때 뭐 양도세 주식을 팔았을 때 좀 양도세를 깎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장기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좀 세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네, 저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예. 제가 보기엔 그게 결국은 정부나 제도를 만드는 쪽에서 생각해야 되는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그 지금 세금을 많이 걷는 데만 혈안이 돼 맞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국세가 너무 빵꾸가 나니까 네. 세수가 빵꾸가 나니까 빵꾸라고 죄송합니다. 부족하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생긴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장은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고 또 방금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금은 정확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기업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복지 제도가 아니에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제도적인 그 틀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또는 기업의 가치 증가가 실제 국민한테 그것도 대다수의 국민한테 돌아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목적은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코스피 5천을 만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어느 나라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그 돈을 버는 게 노동소득 이외에 우리는 맨날 노동소득만 높여야 된다는 말을 주장하는데 노동소득은 올라가면은 이게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한테는 늘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자꾸 비정규직을 뽑고 싶은 유혹에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끊으면서 그러니까 이 임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기업의 가치 증대가 우리나라의 가계로 흘러들어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금 연금 우리 퇴직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네. 그 많이 늘어나는 퇴직연금이 정말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뭐 그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또 이 연금에서 펀드를 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연금 실제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수를 사가지고 네.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소득세 안 내도 되게 네. 아니면 정말 저율의 배당 소득세만 내게 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많이 갖고 있어도 양도세 안 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는 게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빨리 걷어야 되겠다는 단기 목적이에요. 단기 목적.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기업들도 자금을 싼 가격에 조달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좋아지면 다시 세수가 들어간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런 한국에는 그런 에쿼티 컬처가 없으니까 그런 에쿼티 컬처가 되어 있는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코스피 200보다는 S&P 500을 사고 코스닥 150보다는 나스닥 100을 사고 또 이런 문화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씁쓸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이면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대표님께서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느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지 네네.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의 주도 기업과 업종들이 중요한 건데 가장 잘하고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 잘하고 네. 있는 업종들. 그것들을 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이 시야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장은 이제 하반기 유동성 장세가 좀 시작될 만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장은 별로 유동성 장세는 아니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는 전반적으로 아니었어요. 금리는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다른 이유들, 경기 저점을 탈피한다는 거는 뭔가 좀 모든 종목의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관세와 관련된 부분,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네. 부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이슈를 제도화,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업종군들이 움직였던 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들이 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하반기까지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네. 약간 비싸졌다 이런 그 평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비싸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얼마 안 지났더라고요. 얼마 안 지났죠. 네,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네.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반대로 따지면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이게 비슷한 형태의 이제 움직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변수들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우호적으로 만들면 거기 러시아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를 보던 업종들은 약간 이렇게 좀 탈락되는 과정이 좀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큰 흐름은 지금 뭐냐면 그 유동성 장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동성 장세가 등장하면 이제 그때는 성장주를 비롯해 가지고 전면적인 뭐 중소형주도 그때는 돌아가면서 아마 그 섹터 로테이션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입진가인데 미국은 지금 누구랑 싸움을 하는 건가요? 우리랑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랑 싸움을 하고 예.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중국한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부분이고 네. 미국의 이 동맹 중에서 중국과 비슷한 정도나 중국을 앞서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죠. 우리나라예요. 예. 그럼 뭘 원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번에 마스가로 알 수 있다시피 초선. 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자기네 에너지도 팔아야 되고 네. 또 글로벌리 봤을 때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 패권에서도 자기네가 뒤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선과 관련된 수혜는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중국 지금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자국 기술로 자국 반도체를 만드는 거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형태의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들을 미국 내에 내재화시키거나 또는 생산 기반들을 만들자는 목표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 지금 정도? 애매하고 네. 일본? 일본 이런 나라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도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조금씩이나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이제 기대가 제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약간 뭔가 또 다른 제도적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가 또 이제 제도가 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겪을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배당 많이 주고 네. 이익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들은 금융주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세금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금융주가 한 번에 이렇게 당하고서 얻어맞은 상황이지만 저는 다시 이 싸진 가격에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네.